안녕하세요. 이상우 부동산 애널리스트입니다. 제가 요즘 22대 총선 결과를 마이크로하게 보고 있습니다. 많은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보면 볼수록 강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그러실 겁니다. 부동산 하는 사람이 자꾸 정치 얘기만 하냐 그러실 수 있는데, 부동산이 종합예술인 건 아시나요? 부동산은 세상 모든 일에 영향을 받습니다. 생각 이상으로 사회상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도 부동산에서는 여실히 드러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이야기를 할 때, 특히 총선 숫자로 드러날 때의 모습을 복기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너무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생각해 본 지역이 어디냐면 과천입니다. 지난 4월 인베이드 투자자문 강의를 들으러 오신 분들은 제가 부쩍 얘기를 하는 것들을 아실 겁니다. 평당 4천만 원 사이언스라는 말을 자주 하고 있는데, 이 평당 4천만 원이 넘어가는 순간부터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이 바뀐다,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물론 사람들은 잘 안 바뀌긴 하는데, 희한하게 사람들을 바꿔주는 뭔가의 기폭제가 돈 얘기에서 나타난다는 거죠. 평당 4천만 원이 넘는 순간부터 뭐가 좀 많이 바뀌더라. 서울에서는 이거저거 생각해 볼 것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기도에서는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경기도에서 특이사항이 강하게 나타나는 곳이 어딜까? 많이들 생각해 보시는 곳이 있죠? 분당? 분당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항상 빼놓고 보는 곳이 하나 생길 수가 있어요. 바로 과천입니다. 과천이 인구가 너무 없어가지고요, 지역구가 별도로 없습니다. 과천은 의왕하고 붙어서 돌아가다 보니까 과천이 뭔가 손해보는 게 있어요. 과천이 인구가 적고 의왕이 훨씬 많으니까 과천과 의왕의 지역구가 묶여있는 점에서는 과천의 소리가 잘 반영이 되지 않는데, 그래서 찾아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2022년도 언저리부터 갑자기 이제 추세가 좀 달라지는 모습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상당히 특이합니다. 과천은 동네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하나 들여다 볼 수도 있을 정도거든요.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가련동입니다. 왜 숫자가 갑자기 바뀌는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해봤을 때, 특히 이번 총선에서 너무나 명쾌하게 드러나서 숫자로 보여드리려 합니다. 왜 명쾌하냐? 이번 22대 총선부터 원문동이 행정동으로 떨어져 나왔기 때문입니다. 원래는 가련동 안에 가련동도 있고 원문동도 있어서 숫자가 이제 같이 섞여서 나왔었는데, 요번에 이 숫자가 확 차이가 난다는 거죠. 숫자가 매우 큰 차이가 납니다. 특히나 지금 가련동의 숫자는 과천의 기타 지역과 대비를 해봤을 때도 큰 차이가 납니다.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 고민을 해보다가, 저희는 숫자로 얘기하는 걸 좋아하니까 바로 옆에 숫자를 함께 말씀드리려 합니다. 웬만한 지역들의 과천의 평당가는 4천만 원을 넘기고 있습니다. 약간 낮은 동네가 벼량동인데, 이제 벼량동이 4,01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조금 높은 동네가 중앙동인데 5,627만 원 정도가 됩니다. 상당히 높죠? 서울의 웬만한 지역보다도 평당가가 훨씬 높은 지역인데, 가련동 지역을 보면은 원문동 같은 경우는 4,618만 원인 반면에 가련동 같은 경우는 3,274만 원 정도가 됩니다. 차이가 꽤 크죠? 이런 차이가 뭘 나타내는가? 색깔과 숫자가 너무나 명쾌하게 차이가 납니다. 투표소별로 보면은 명쾌하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과천에는 투표소가 워낙 몇 개 없어가지고 하나하나 보실 수가 있는데, 투표소가 아파트 내에 있는 경우가 꽤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지명만 보셔도 거기가 거기구나. 조금 전에 제가 동별 평균을 말씀드렸었는데, 그 평당가도 사실 동 안에 아파트가 몇 개 없어가지고요, 그것들만 합쳐보시면 평당가가 여기가 얼마구나 상상이 되십니다. 과천동이라고 하는 데에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요. 과천동이 어디냐면은 코스트코 지나가지고 꽃 팔고 하는 동네에 있습니다. 여기는 아파트가 없으니 평당가가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문원동이라는 곳도 역시나 아파트가 없습니다. 문원동과 과천동의 숫자는 약간 차이가 나죠? 이런 것도 약간 신기하다. 아파트가 있는 동네와 없는 동네, 이렇게 구분하는 것 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숫자는 많이 차이가 난다. 이런 것들이 오늘의 두 번째 시사점이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사점은 단연 가련동. 옛날에 다 섞여 있었을 때는 두루뭉실 넘어가는 숫자가 나왔다고 한다면, 그게 이제 명확히 구분이 되다 보니까 숫자가 확 차이가 나더라. 여기에 주목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런 선거 결과가 시장에 지금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한번 또 보시면 좋은데요. 부동산 시장에서는 부동산 114도 있고 KB도 있고 한국부동산원도 있어서 매주 상승률 하락률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과천의 경우에는
작년도 5월 8일이 가장 저점이었습니다. 5월 8일 기점으로 지금까지 약 1년여의 시간 동안 어떤 움직임이 나타났나 봤더니 과천은 무려 7.2%가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앞에 엄청 하락했었기 때문에 하락한 거 다 빼고 반등만 보는 겁니다. 과천이 7.2% 상승하는 동안에 서울은 평균 1.55% 상승했고요. 경기도는 0.92% 상승했습니다. 경기도가 1%가 상승을 못하는 상황 속에서 과천은 무려 7%가 넘는 상승이 나왔다는 것, 반등이 상당히 세게 나왔다는 것들을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평당 4천만 원 사이언스가 되겠습니다. 평당 4천만 원을 넘는 순간부터는 이렇게 반등이 나올 때도 생각보다 빠르게 반등 나오더라. 시장 참여자들이 가장 좋아하는 부분들이죠. 시장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거는 그럴 수 있는데 안 좋다가 좋아질 때 나는 못 오르고 옆에만 빨리 올라갔을 때 가장 그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내가 그 당사자가 됐을 때는 상당히 안도감을 느끼게 되죠. 주목하셔야 될 거, 평당 4천만 원 사이언스에 주목하실 거는 반등이 생각보다 빨리 나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반등에 비슷한 속도를 낸 게 어디냐면은 성남 분당구고, 이 분당구는 4.53% 상승을 했습니다. 이 같은 기간 동안에 서초구는 1.78%, 강남구 같은 경우는 2.63%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 평균,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더 강한 모습 보여지죠? 지금 굉장히 특이한 사례가 과천에서 확인되고 있는 겁니다. 과천 사례를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평당 4천만 원 사이언스 절대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